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선생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지금 청소년 교양악단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 교양악단은 캐나다 뮤즈 청소년 교양악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일은 그 밴쿠버 한인 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한인 문화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치과 의사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고 또 이제 교수도 하시고 네,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동생만 둘이 있고요. 제가 첫째예요. 네. 어떤 성격이셨어요? 어렸을 때는 주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 활발하진 않더라도 네, 그냥 많이 외향적이진 않더라도 제가 그냥 뭐 밝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그렇게 크게 이렇게 타치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도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바운더리만 쳐주면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잘 뭐 나쁜 짓만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건 이제 막아야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해서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애들 그렇게 키웠고요. 네. 음악을 접하게 된 계기, 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까 제가 이제 사립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런 특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바이올린, 뭐 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특할부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은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 학교 특할부를 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면 다 KBS 교양단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때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악기는 저희 어머니가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아노를 이제 해볼까 그랬더니 이제 야 피아노는 네가 나중에 크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냥 바이올린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초등학교 입학 그때부터 바로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누가 뭐 태워다 주는 게 아니니까 버스 타고 다니기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야 장마 졌는데 오늘은 좀 가지 말아라 해도 아니 오늘은 나는 약속을 하여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는 꼭 지키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레슨이기 때문에 오늘 가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레슨을 계속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그만둬라. 이제 취미면 이제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저희 아버지는 뭐 그 당시에 얘기해서 뭐 영문과를 가라 그러고 저희 어머니는 약대를 가라 그러고 이제 막 그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도 이과였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딱 그만두라 그러니까는 야 이거는 내가 평생 했던 건데 그만둔다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음대를 가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반대를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면 이제 교수한테 가서 한번 그러면은 한번 받아보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보내자. 이제 이렇게 두 분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고3 되는 봄방학 때 그때 이제 가갖고 이제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일단 옛날에는 그 입시곡들이 미리미리 다 나와 있기 때문에요. 1년 전부터는 이미 다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는 바로 고3 그 앞에 봄방학이니까 서울대는 늦은 것 같은데 뭐 다른 대학은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은 뭐 그 대학 이대 교수님한테 바로 소개시켜 주갖고 그러면은 한번 가서 레슨을 받아봐라. 그래서 그럼 여기서 오케이 하면은 나를 보내주세요.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그냥 뭐 이대는 그냥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또 자연스럽게 또 한번 그 고비가 넘어가서 연결이 돼서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좋으셔갖고요. 굉장히 그냥 재밌게 잘 지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스트레스는 안 받고. 근데 이렇게 음대라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음대는 다 소리가 나니까 벌써 얘가 몇 번째 뭐 이렇게 등수가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 들어올 정도면 우리 동네에선 제일 잘했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이제 그 부산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한 3수 정도 해갖고 하는 바람에 나이가 좀 많이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하면 쟤는 그냥 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다 이제 뭐, 왜냐하면 무슨 뭐, 모여음악회 뭐 이런 거 중간중간 음악회 하고 하는 거 보면은 딱 그냥 안 봐도 다 등수는 나오는 거니까 머릿속에. 그러면 누군가가 꼴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실기 쪽은. 그러니까 그게 실기는 제가 보면 음악은 마라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저 앞에 간 사람을 늦게 출발하면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 사람은 얘가 안 잘 때 뭐 잘 때 자기가 안 자면서 연습하면서 조금 이렇게 차를 좀 근소하게 줄일 수는 있지만 멀리 떨어진 애를 갑자기 추월해서 이렇게 가기는 그게 이제 대학교 뭐 그동안 4년 동안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게 제가 보면 음대생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속안에 어떤 그 탤런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에디슨 말 맞다나 그냥 그 노력이 그걸 커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어렸을 때부터 해도 막 이렇게 막 늘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몇을 빼고는 얘가 재능이 있어 없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얘는 그 똑같잖아요.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안 하면은 성적 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재능이 있는데 재능 있는 애들이 연습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재능이 어느 정도 뭐 재능이 없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하면서 쌓아가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더 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해서 진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게 신기한 사람 몇몇 빼고는 결국은 노력이 99%예요. 네. 그 대학을 졸업한 이후 그다음에 이민을 오기 전까지 네. 그 사이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셨어요? 이제 이게 실기를 제가 해보니까요. 결국은 내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지 않는 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내 자체 뭐 CD가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제가 입시 같은 데서 보내갖고 애들이 다 이제 뭐 예원 예중부터 뭐 대학부터 다 들어가도 그게 또 걔네들이 평생 나한테 막 너무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남는 게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제 친구가 그럼 우리 작곡을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작곡을 배우면은 내가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도 하나 하면 내게 남겠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게 유명해지든 아니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MBC 대학 가곡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그럼 한번 우리 가곡제 한번 나와갈 수 있게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모건대학 그 학장으로 계신 분한테 이제 사사를 했어요. 예,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레슨을 받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모건대학에 계신 게 아니고 독일에서 이제 바로 오셨을 때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배운 거예요, 그분한테. 그러고 있다가 제가 아까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거기 계신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너 그 작곡을 전공을 아니고 작곡을 배웠다는데 그 MBC 창작종려제를 한번 나가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MBC 창작종려제가 그때 이제 유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나갈 때가 3회째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제 그랬더니 그 2회 때 대상곡이 노을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머물다가 들판에 그거 완전 국민가요처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2회 때 대상곡이야. 그 대회에 나가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MBC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거지? 이랬더니 이제 그냥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제가 또 글을 쓴 계기도 또 거기 있어요. 했는데 이제 가사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그 서점에 가갖고 이제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고르려 그러면 내가 그 시를 쓴 분을 모르니까 그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제가 어떻게 예를 들면 그걸 져야 된다고 나와요. 그 저거에 이분에 대한 게 나중에 곡으로 만들 때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작곡가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글을 막 써보거나 뭐 시를 쓴 사람이 아니어서 야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다가 애들한테 야 너네 숙제니까 좀 한 번씩 동시 써갖고 좀 내봐. 그랬는데 보면은 또 너무 또 내용이 애들스러운 거예요. 이건 만들기가 좀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애가 선생님 저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구름을 이렇게 그렸는데 구름이 아빠 얼굴 같기도 하고 뭐 소세지도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이걸 한번 구름을 갖고 한번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목이 구름의 꿈을 싣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 구름에 대한 생각을 해갖고 그러니까는 저 많은 구름 속에는 그 무엇이 있을까? 저 많은 구름 속에는 우리의 꿈이 숨었네. 아빠 얼굴, 엄마 얼굴 모두 갖가지, 우리들의 무한한 꿈 모두 갖가지. 저 많은 구름 속에는 그 무엇이 있을까? 저 많은 구름 속에는 우리의 꿈이 숨었네. 아빠 얼굴, 엄마 얼굴
그래서 이제 거기다 곡을 붙여서 그게 이제 MBC 냈더니 한 번에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요 작곡가가 이제 됐어요. 제가 거길 계기로 해갖고 2007년도 전국 체전 거기에 이제 그 전체 피날레송으로 해갖고 한 500명의 그 모든 참가자들이 다 그걸 부른 거예요. 꿈배를 띄우자. 그래서 막 꿈배도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그 꿈배를 띄우자가 6학년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 한국에 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꿈배를 띄우자 꽃을 올려라 꽃을 올려라 새 아침을 실으러 가자. 지금은 여기가 안타까운 게 사실 동요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한국에서는 진짜 연예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굉장한 캐리어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요. 그 동요에 대한 그런 거를 보면은 여기에 그런 애들 좀 데리고 와서 정말 동요가 뭔지 이렇게 좀 한국하고 좀 맞춰갈 수 있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참 들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쓰는 그 바이올린 교본에는 이제 스즈키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지만 또 그 다음에는 시노자키 다 일본 곡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호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와서 이제 흥얼흥얼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거 뭐 딱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고즈노스키인가 뭐 그렇대요. 그게 제목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일본 시대 때 그거 다 누구나 배웠대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어린이들한테 우리나라 곡을 가르치면 이게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교과서에 있는 곡을 하면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일본 곡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야 그럼 내가 이제 그 음악 교육을 좀 전공을 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바이올린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뒤늦게 그 교육대학원을 갔어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그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그걸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곡이 어려운 것 같으면 빼고 한 2년 이제 실험을 거쳐갖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동요 출판사가 있어갖고 동요곡 만드는 출판사.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흔쾌히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올린 교본이 처음 나왔어요. 그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이민 오게 된 계기, 이유. 그러니까 계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캐나다 제가 2001년도에 왔는데요. 캐나다 이민 오는 게 그때는 붐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뭐 남편들이 뭐 5, 6도 뭐 그런 유행한 말도 많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보험 들어놓는다고 치고 그냥 들어놓자 뭐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어놓자 그러다가 이렇게 진짜 얼떨결에 오게 됐어요. 여기 오니까 교학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홈스테이 하는 애들 제가 이제 가르쳤는데 걔가 주말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애들이 그렇잖아요. 노래방 가서 놀지 않으면 뭐 메트로타운 가서 쇼핑하고. 그래서 여기도 하나 그런 청소년 교향단이 하나 있으면 저런 애들 이렇게 좀 같이 연주 활동을 하면 얘네들이 뭐 밖에 나가 놀거나 탈선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뭐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참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하면 해설 있는 음악회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2000 여기 오자마자 2000년에 오자마자 그 크리스천 한국어 학교를 제가 이제 거기서 오케스트라 지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바탕이 돼갖고 그 청소년 교향악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제가 다시 뮤즈 청소년 교향악단을 만들었죠. 네.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나 힘든 점은 없나요?
많이 힘들죠, 그런 게.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그 보조를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시행사를 하거나 하면은 그런 데서도 많이 좀 뭐 보조를 주고 또 뭐 극장 같은 거 빌리는 것도 굉장히 쉽게 빌리고 그런데 여기는 극장 자체가 굉장히 비싸고요, 빌리는데. 그러니까는 연주하는 데부터 하려면은 참 그때 이제 후원을 막 얻으면서 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좀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나름대로 저희는 그래도 그 한국 아이들만 모이게 된 거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 애들이 와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지만 근데 영어만 하고 한국말 못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 2세 애들이니까. 근데 걔네들이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니까 한국말을 하고 나가요. 이제 졸업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보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곡도 우리가 물론 그런 심포니 같은 것도 물론 매번 이제 연주 때만 당연히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한국 곡을 많이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피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연도 하고 그래서 외국 분한테 우리 한국을 알리는 이런 계기도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전통적인 클래식 공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음악으로서 제가 이제 그 만든 목적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렇게 꿈도 심어주고 아이들을 좀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묶어서 서로 정보 교양도 하고 한국 아이들끼리 같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제가 이제 캐나다 땅에 왔으니까 여기서 그 한국적인 걸 갖고 이제 서로 브릿지 역할을 좀 해서 캐나다하고 음악으로서 내가 좀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 그런 두 가지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예로 여기 그 6.25 참전용사 계신 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꼭 연주를 해드려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겸업을 하게 됐는지 이게 사실 글 쓰는 것 같다 음악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도 글을 뭐 제가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음악하고 똑같이 뭐든지 많이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일기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계기가 돼서 쓰다 보니까는 많이 쓰면 자기가 쓰면서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임원 생활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기의 고달픈 생활도 있고 뭐 정보도 갖고 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뭐 이런 거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본인 자체가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 실력이. 그래서 뭐 2년 전, 3년,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정통으로 문인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2년 전, 3년 전 작품하고 지금하고 보면 또 차이가 본인 자신들도 많이 느껴진다고요. 많이 다듬어져 있고 하면서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력이. 그래서 꼭 뭐 문인이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세퍼레이트해서 이제 뭐 그런 거보다는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와서 그 신문에 이렇게 컬럼을 썼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내용도 쓰고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글을 계속 이제 썼는데 이제 문인협회 이제 계신 분이 이제 들어와서 계속 활동을 하라 그러셔갖고 제가 한 몇 년간은 망설여서 안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음악가인데 이것도 문인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길인데 이거 남이 봤을 때 이거 계속 좀 헷갈리면은 좀 그렇다. 나는 그냥 바깥에서 내가 글만 뭐 쓰고만은 그냥 뭐 음악적인 걸 알려드리고 신문에 내고 이런 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 박 목사님이 계속 몇 년째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높은 어른이 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절대 안 들어가 이렇게 하기도 또 좀 뭐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신춘문예를 통해서 제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문인협회는 그 밴쿠버 저희 한인문인협회는 그냥 무슨 이렇게 동호인 같은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신춘문예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열심히 잘하면 한국에 있는데도 이제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등단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등단도 하고 여기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또 문인 쪽으로 잠깐 가 있는 건 아닌데 결국은 또 그냥 곡을 쓰는데 가사를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전혀 뭐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한 10여 년 봉사를 하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캐나다 와서부터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뭘 하면 페이가 당연히 나오고 당연한데 여기 오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지금 사회 분위기가 아니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봉사처럼 돼버렸는데요. 지금 이제 10여 년 해보니까 야, 내가 뭐 이렇게 봉사만 하고 살고 있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을 요 며칠 전에 좀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마침 한국에 있는 제자한테 이제 제가 글을 하나 받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이게 열심히 열정이 있으시고 남의 꿈을 이루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꿈을 이루면서 내 꿈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게 봉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아 그래, 애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뭐 그런 봉사를 통해서 받는 분들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도 할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남긴 거는 일단 잠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은 것 같고, 앞으로는 더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은 진짜 누군가가 이렇게 서포터가 있다면 오케스트라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거로.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밑에서부터 해갖고 아이들 쫙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인성을 좀 애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오는 뭐 몇백 명의 아이들이 다 전공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음악의 즐거움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연주만 하고 테크니션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티칭하는 건 그래요. 아이들한테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 자체를 얘네들이 진짜 자기한테 좀 즐겁게 해서 인생에서 자기가 도움이 되면 참 좋잖아요. 음악은 music is my life. 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옛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써갖고 다녔거든요. 네, 그냥 음악이 없으면 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12월 21일 토요일 7시 명성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오셔서 티켓은 구입을 못하시면 저희가 푸드뱅크를 위한 펀드라이징 음악회이기 때문에요. 깡통 2개를 이렇게 딱 들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준비되어 있어 여러 팀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같이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 연주회를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는 여러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